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천혜란입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올팩토리 EEG, 즉 후각 EEG에서 셀프 어텐션을 통해 분류한 논문 두 편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IEEE Transactio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의 2023년 5월에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10.2입니다. 해당 저널은 4개 분야에서 상위 10% 이내에 속하며 그중 3개는 5% 이내, 특히 2개는 탑 10에 속하는 저널입니다. 해당 논문은 후각 뇌파를 위한 프리퀀시 밴드 어텐션 네트워크인 FBA넷을 제안하여 식품 냄새 차이를 구별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문단에서는 식품 관능 평가, 즉 푸드 센서리 이밸류에이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식품 관능 평가는 식품의 색, 냄새, 맛, 조직 상태들을 평가하여 식품 안전검사 및 품질 관리에 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특히 식품 냄새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냄새에 대한 센서리 분석은 인공 감각과 기계 감각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공 감각 평가의 경우 훈련받지 않은 평가자가 냄새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평가자라 하더라도 이 단어나 언어적 표현의 한계로 인해 복잡하고 다양한 냄새를 통일된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전자코와 같은 기계 감각에 기반한 평가에서는 센서의 수와 종류의 한계로 인해 분석이 불완전하고 소비자의 진정한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감은 사람들이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요소이지만 후각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후각의 신경 전달 메커니즘이 복잡하고 정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양한 감정과 정신 상태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뇌파가 널리 사용되면서 이 후각 유도 EEG를 통해 이 냄새 정보와 인간의 후각적 감정을 디코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후각 EEG를 식별하기 위해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시간 주파수 영역에서 후각 EEG의 다양한 피처를 추출한 다음 가장 유리한 피처를 냄새 인식을 위한 분류기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머신러닝 방법은 종종 복잡한 피처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류 작업을 유연하게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CNN으로 표현되는 딥러닝 방법은 복잡한 이 피처 엔지니어링을 피하는 엔드-투-엔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 기존 머신러닝 방법에 비해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CNN 모델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EEG 작업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많은 딥러닝 방법은 EEG의 중복 정보 간섭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채널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하면 이 모델이 중복 정보를 무시하면서 중요한 특징에 주의를 기울여 모델의 분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후각 EEG 데이터 마이닝에서 이 중복 정보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딥러닝 모델의 채널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EEG는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의 5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나눌 수 있고 각 주파수 대역은 서로 다른 특징 정보를 포함하고 있죠. 후각 EEG 리듬에 대한 관련 연구에서 델타를 제외한 각 주파수 대역은 후각 자극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분류 작업에 단일 주파수 대역 후각 EEG만을 사용하게 되고 이 방법은 EEG의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특징을 마이닝할 수 있지만 효과적으로 통합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은 데이터 또는 이 피처의 삼각관계를 포착하는 데 더 뛰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EEG 작업에서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어텐션 메커니즘이 있는 가장 진보된 모델 중 다수는 이 단일 대역 EEG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지만 그 구조는 멀티밴드 EEG 데이터 마이닝의 능력을 제한하여 그 적용 범위와 성능이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멀티밴드 후각 EEG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이 프리퀀시 밴드 어텐션 네트워크, 즉 FBA넷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후각 EEG 인식의 정확도와 이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고 각 주파수 대역의 중요한 특징을 완전히 마이닝하고 통합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결과적으로 이 FBA넷은 8가지 냄새의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구별했고 이 제안된 모델은 후각 EEG 인식에서 가장 진보된 방법보다 우수하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오른손잡이 피험자 15명이 실험에 참여하였고 사전 실험에서 모든 피험자는 실험에서 8가지 냄새를 구별할 수 있었고 신경학적 또는 정신질환 병력이 없었습니다. 후각 자극은 자체 개발한 이 후각 유발 기구를 통해 전달되었는데요. 샘플병의 실험가스는 이 공기 발생기를 통해 일정한 압력으로 후각 유발 기구에 전달되었고 그런 다음 그 냄새 확산부를 통해 피험자의 코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뇌파는 21개의 채널의 이 뇌파 측정 장비를 통해 측정되었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피험자의 후각 EEG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일반적인 식품 또는 식품 가공 재료 중 8가지를 후각 자극으로 사용하였는데요. 각각 새우 페이스트, 신죽순, 두리안 퓨레, 마늘, 오렌지 주스, 딸기 주스, 민트 시럽, 장미 시럽을 사용하였습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피험자의 턱은 이 높이 조절이 가능한 턱받침에 올려놓은 후 이 코앞에 2에서 3cm 정도의 냄새 발생기를 두고 눈을 감고 고르게 호흡하도록 하였습니다. 실험 과정은 아래와 같은데요. 무작위로 정렬된 이 냄새 자극은 각각 20번의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고 각 실험은 5초간의 간격을 두고 10초씩 냄새를 맡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냄새관에는 피험자가 쉴 수 있도록 5분의 휴식이 주어졌고 이때에는 환기를 시키고 공기 발생기를 가동하여 이 후각 유발 기구에 남아있는 냄새를 제거하였습니다. 휴식 후 8가지 냄새의 실험이 완료될 때까지 냄새 순서에 따라 위의 절차를 반복했습니다. 냄새 자극 전후에 무관한 요인의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총 10초의 냄새 맡는 시간 중 2에서 9초 사이의 데이터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EEG 샘플의 크기를 2초로 설정하여 각 EEG 데이터에서 이 4개의 독립적인 샘플을 얻었고 각 샘플은 냄새 유형에 따라 0에서 7로 레이블이 설정되었습니다. 각 EEG 데이터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웨이블리 디컴포지션을 통해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의 5개 주파수 대역의 샘플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분석 프레임워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금까지 설명드린 EEG 수집과 전처리 방법은 이 부분으로 5개 주파수 대역의 EEG는 프리퀀시 밴드 어텐션 네트워크의 병렬로 입력되게 됩니다. 프리퀀시 밴드 어텐션 네트워크는 줄여서 FBA-NET이라고 명명하였는데요. 이 FBA-NET은 프리퀀시 밴드 피처 마이닝과 프리퀀시 밴드 피처 셀프 어텐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리퀀시 밴드 피처 마이닝은 멀티플 뷰 어텐션 컨볼루션 모듈과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 후각 EEG의 5개 주파수 대역의 심층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프리퀀시 밴드 피처 셀프 어텐션은 마이닝된 심층 피처에 대한 글로벌 셀프 어텐션이 수행되게 되고 그 결과 마이닝된 멀티밴드 피처 간의 관계가 확립되고 마지막으로 후각 EEG가 분류되게 됩니다. 프리퀀시 밴드 피처 마이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아래의 그림은 이 정밀 시럽으로 유도된 후각 EEG의 델타 그리고 감마 주파수 대역을 나타내는데요. 각 주파수 대역의 EEG는 다양한 공간적 그리고 시간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스케일의 멀티밴드 EEG 피처를 효과적으로 마이닝하는 방법이 특히 중요했고 선행 연구를 통해 멀티뷰 어텐션 컨볼루션 모듈과 에버리지 플링이 프리퀀시 밴드 피처 마이닝에 도입되었습니다. 멀티뷰 어텐션 컨볼루션 모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싱글 프리퀀시 밴드 EEG가 입력되면 컨볼루션 커널 크기가 다른 2개의 독립적인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멀티 스케일 시간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피처 맵에 그 주요 피처에 더 많은 어텐션을 주고 후각 EEG에서 중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기 위해 데이터는 이 채널 어텐션 모듈에 입력되었고 그 후 또 다른 컨볼루션을 통해 공간적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왜 시간 특징을 추출할 때만 이 멀티 스케일 연산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된 바가 없었으나 저주파 대역과 고주파 대역에 따른 시간적 특징을 모두 잘 추출하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여기서 셀프 어텐션은 이 후각 EEG 피처 맵에서 채널의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 필수 채널에 효과적으로 어텐션을 주고 중복 채널을 무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채널 어텐션 모듈은 아래의 그림처럼 이 에버리지 풀링, 이 원디 컨볼루션, 그리고 시그모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버리지 풀링에 의해 각 채널의 글로벌 피처가 추출되고
원디 컨볼루션을 통해 채널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졌고 이 시그모이드 함수에 의해 EEG 피처 맵의 채널 어텐션 가중치가 얻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어텐션 가중치는 최종 출력을 얻기 위해 원래 데이터에 곱해지게 되어 앞서 설명드린 멀티뷰 어텐션 컨볼루션 모듈에 적용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프리퀀시 밴드 피처 셀프 어텐션 구조인데요. 이전 모듈에서 이 주파수 대역별로 피처를 추출했다면 이번 모듈에서는 다른 주파수 대역 피처 간의 관계를 확립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조는 스플라이싱, 이 패치 인베딩, 트랜스포머 블록,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소프트 맥스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스플라이싱은 붙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5개 주파수 대역의 피처 맵을 2차원으로 이어붙여 이 싱글 채널 피처 맵을 형성하게 되고 클래시피케이션 토큰과 인베딩을 통해 트랜스포머 블록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의 경우에는 이 자세한 설명이 없었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찾아보니까 이 토큰은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이 EEG 신호 전체를 대표하는 이 요약 정보의 역할을 하고 전체 EEG 신호를 대표하는 벡터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토큰은 벡터화되어 인베딩을 통해 각 토큰들의 연관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 인베딩 벡터는 이 트랜스포머 블럭의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트랜스포머 블럭은 레이어 놈,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인 이 MLP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놈을 통해 각 주파수 대역의 피처 분포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이 모델 학습 프로세스가 더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그 후 오른쪽 그림의 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림에 비해 설명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었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이 모델이 다른 위치에서 이 다른 부분 공간, 즉 이 서브스페이스의 정보에 어텐션을 줄 수 있게 하고 그 공간에서 관련 정보를 학습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이 멀티밴드 EEG 특징에 어텐션을 주는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인풋 데이터를 선형화하게 되면 선형화하여 이 쿼리, 키, 그리고 밸류의 3가지 특징 행렬을 얻게 되는데요. 이때 쿼리는 현재 처리 중인 토큰을 의미하고 키는 인베딩 모델에 의해 이 벡터화된 다른 모든 값들을 의미하며 이 밸류는 각 값들의 관련성이 모두 표현된 값으로 이 업데이트되는 값을 말합니다. 즉, 이 쿼리와 이 키의 그 특징 행렬들의 차원을 바꾸고 서로 곱하는 과정을 거쳐 이 멀티헤드 피처를 얻고 스케일, 소프트 맥스 등의 과정을 거쳐 쿼리와 키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의미하는 이 셀프 어텐션 가중치를 얻게 되는데요. 이를 이 밸류 특징 행렬과 곱하여 이 최종 어텐션 피처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셀프 어텐션 피처는 기존 특징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 트랜스포머 블럭에 이 처음 들어온 인풋과 이 결합하게 되고 이 MLP를 통해 최종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 출력은 다시 풀리 커넥티드와 이 소프트 맥스 레이어를 통해 이 냄새 유형에 대한 예측값을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결과입니다. 전체 EEG 샘플은 3대1의 비율로 트레이닝과 테스트로 무작위로 나뉘었고 파라미터 사전 조정을 통해 제한된 FBA 넷과 다른 비교 모델의 배치 사이즈를 설정하였고 기타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모델을 5번 독립적으로 실행한 후 그 다음에 얻은 가장 높은 정확도와 가장 높은 F1 스코어의 평균을 평가 지표로 사용하여 그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단일 주파수 대역 분석 결과입니다. EEG 작업에 널리 사용되는 모델인 레즈넷, 그리고 클래식한 모델인 EEG넷, EEG 분석의 최첨단 모델인 멀티스케일 듀얼 어텐션 네트워크인 MSDAN 그리고 ATTN 슬립을 사용하여 오리지널 그리고 단일 주파수 대역의 EEG 특징을 마이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델타와 이 세타에서 ATTN 슬립 모델을 제외한 모델의 분류 결과는 오리지널 데이터 그리고 다른 주파수 대역보다 우수했습니다. 그중 EEG넷은 이 델타에서 95% 이상의 정확도와 F1 스코어를 달성하였으며
이 세타에서 레지넷과 MSDN은 각각 96%, 97%의 높은 정확도와 F1 스코어를 달성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의 분류 결과는 뛰어나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모델의 정확도와 F1 스코어는 80% 이상이었고, 이는 후각 EEG의 각 주파수 대역이 냄새 인식 작업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원형 그래프는 각 주파수 대역의 후각 인식 태스크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내며, 이는 각 주파수 대역에서 이 4개 모델의 총 정확도와 F1 스코어를 이 모든 주파수 대역의 총합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인 이 델타와 세타의 기여도는 각각 22% 정도였고, 감마의 기여도 값은 20%를 넘었으며, 두드러지지 않았던 이 베타와 알파조차 17%를 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후각 EEG의 저주파 대역의 이 델타와 세타뿐만 아니라 감마와 같은 고주파 대역도 냄새 인식의 중요한 특징 정보를 담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 멀티밴드 데이터 마이닝 모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이전 4개 모델을 포함한 이 멀티밴드 데이터 마이닝 모델인 이 4개의 소타 모델을 추가하여 분류 성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각 모델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MSDA는 채널 어텐션과 공간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이며, ATTN 슬립은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딥러닝 아키텍처입니다. 레즈넷은 주로 딥 네트워크에서 그레디언트 소실을 방지하기 위한 이 레지듀얼 연결을 통해 EEG 작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EEG넷은 이 EEG 인식을 위해 설계된 일반적인 컴팩트 CNN으로 주로 시간 필터와 공간 필터를 학습하여 EEG의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특징을 추출합니다. AFBD SVM은 먼저 각각의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PSD 특징을 계산한 다음 SVM을 사용하여 분류하고, 1D CNN은 각각 다중 대역에서 1D 컨볼루션 필터를 학습하고 필터링된 신호를 수평으로 하나씩 이어붙여 멀티밴드 특징을 융합합니다. 마지막으로 DFB 컨브넷은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컨볼루션 커널을 사용하여 멀티밴드 특징을 추출하는 모델입니다. 이 아래의 뷰에서 이 위쪽 4개의 모델의 결과는 오리지널 그리고 싱글 밴드 데이터 마이닝 모델로 EEG넷, 레지넷에 비해 이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갖춘 이 ATTN 슬립과 이 MSDAN 모델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멀티밴드 데이터 마이닝 모델의 경우 이 SVM 분류 모델을 사용한 AFBD SVM 혹은 이 타임 컨볼루션 필터만 있는 1D CNN과 비교했을 때 딥러닝을 사용하고 시간 그리고 공간 필터가 모두 있는 이 DFB 컨브넷의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제한된 FBA 넷은 멀티스케일 컨볼루션을 통해 다른 주파수 대역의 다중 스케일 특징을 완전히 추출하고 채널 어텐션 모드를 통해 중요한 특징에 더 많은 어텐션을 기울일 수 있어 이 DFB 컨브넷보다도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IJCNN이라 불리는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Neural Networks의 2022년 발표된 논문입니다. 저널 페이퍼는 아니지만 후각 EEG와 이 셀프 어텐션을 접목하기도 하였고, 본 논문의 저자가 이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매우 저명한 그룹이라 공부할 겸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유쾌 혹은 불쾌한 냄새에 노출되었을 때의 뇌 상태를 분류하기 위해 새로운 셀프 어텐션 딥러닝 모델인 템포럴 세그멘트 어텐션 네트워크 TSA넷을 제안하였습니다. 후각은 인간에게 중요하며 연구에 따르면 이 냄새 인식은 기억과 감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현재 냄새 패널에 의존하며 이 소비자의 냄새 제품 선호도를 평가하는 식품 그리고 향수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냄새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법은 매우 비용 효율적입니다. EEG 기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의료 응용 분야에서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빠르고 저렴하여 객관적인 방식으로 냄새의 쾌락을 분류하는 데 적합한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냄새 쾌락 분류를 위해 머신러닝과 신호 처리를 후각 EEG 데이터에 적용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연구에 기반이 되는 기존 방법론은
수학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전체적으로 최적화되지 않은 피처 추출, 선택, 그리고 분류에 대한 별도의 가공이 포함됩니다. 딥러닝은 앞서 언급한 모든 모듈을 엔드-투-엔드 모델로 제공하며 이미지 분류 및 자연어 처리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EEG 기반의 BCI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딥러닝은 후각 EEG 데이터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되지 않았고 저자들은 딥러닝이 이 냄새 자극과 관련된 감정 상태를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EEG 신호의 시간 역학이 주어진 냄새의 쾌락에 대한 뇌 반응의 이 지속적인 변화를 반영해야 하고 따라서 냄새 쾌락 분류를 위해 이러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은 주어진 EEG 트라이얼의 이 모든 시간 세그멘트를 연관시켜 이 시간 역학을 추출하는 데 적합한 접근 방식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으며 후각 데이터를 통해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TESA-net 구조는 크게 필터 뱅크, 스파셜 컨볼루션 레이어, 세그멘테이션 레이어, LSTM 레이어, 어텐션 레이어, 마지막으로 분류를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필터 뱅크와 스파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주파수 대역 피처를 추출하고 공간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파수 대역은 4Hz 대역폭을 가진 4에서 40Hz 범위였습니다. 이 세그멘테이션 레이어에서는 EEG 트라이얼의 이 시간 세그먼트로 서로 상호관계를 학습하기 위해 이 N개의 시간 세그멘트로 분할하게 되고 맥스플링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차원을 줄입니다. LSTM 레이어를 거쳐 어텐션 레이어에서는 우선 LSTM의 출력을 쿼리, 키, 밸류의 세 행렬로 선형 변환하게 됩니다. 이 세 행렬은 동일한 차원을 가지게 되며 이 시간 세그먼트 간의 이 상호관계를 찾기 위해 쿼리와 키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텐션 스코어는 하나의 시간 세그먼트와 이 모든 시간 세그먼트의 이 상호 상관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밸류와 곱하여 업데이트함으로써 최종 어텐션 피처를 얻게 되고 이를 사용하여 분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제가 첫 번째 논문에서 설명드렸던 어텐션 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는 총 9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으나 1명은 센서 오류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험자당 2번의 세션을 진행하였고 각 세션 동안 유쾌함, 불쾌함, 중성의 3가지 유형의 냄새를 맡았으며 분석에는 유쾌함과 불쾌함의 냄새만을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 중에 호흡 센서를 사용하여 피험자의 흡기와 호기를 감지한 후 피험자에게 냄새가 나타난 다음 그 센서가 감지한 첫 번째 흡입 시 0에서 8초 동안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뇌파 데이터는 총 25개의 전극을 통해 측정되었고 밴드패스 필터링 외에 다른 전처리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모델의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으며 2스테이지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텐폴드로 나눈 후 그중 8개는 트레이닝으로, 2개는 각각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셋으로 사용합니다. 먼저 트레이닝 셋을 사용하여 모델을 훈련하고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를 계산하는데요. 50에폭 동안 증가하지 않으면 얼리 스톱을 적용하여 가장 좋은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를 달성한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 훈련 세트를 즉 트레이닝 세트를 이 밸리데이션 세트와 결합하여 두 번째 훈련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밸리데이션 로스가 첫 번째 단계의 트레이닝 로스보다 낮으면 중단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TESA-net을 CRAM, FBC-net, TSception, DeepConvNet, EEG-net, 그리고 FBCSP와도 비교를 했습니다. 이 모든 기존 모델과 TESA-net은 SVM을 사용한 FBCSP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과정으로 학습을 했고 아래의 표와 그림은 모든 모델의 이 8명 피험자의 평균 정확도 결과를 보여줍니다. TESA-net은 62%의 가장 높은 평균 정확도를 달성하였고 통계 결과 이 크램을 제외한 모든 기존 모델보다 통계적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TESA-net과 크램은 모두 셀프 메커니즘이 없는 모델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었고 이는 타임 세그먼트의 시간적 역할을 포착하는 것이 이 유쾌함과
불쾌함의 후각 EEG 데이터를 구별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래의 결과는 모든 피험자의 관련성 점수 평균을 사용하여 이 주파수 대역과 채널의 중요성을 유추한 토포맵입니다. 별도의 컬러바가 없었지만 빨간색이 채널 관련성의 높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감마 대역의 하위 대역인 이 32에서 36Hz 그리고 36에서 40Hz의 이 프론탈 채널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해당 결과는 감마 대역의 프론탈 채널 관련성이 이 감정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선행 연구와 일치합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아키텍처가 이 분류 작업의 중요한 신경 생리학적 특징을 포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셀프 어텐션을 이 후각 EEG에 적용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어텐션에 대해 다른 분의 저널 미팅이나 이 논문을 통해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개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논문을 볼 때는 좀 더 어렵게 느껴져서 역시 이해하는 것과 이 남에게 설명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새롭게 공부하는 느낌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텐션에 대해서는 자연어 관점에서 처리되는 방식을 설명하곤 했었는데 EEG에 접목하여 이 데이터 기준으로 보니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과 제대로 매칭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웠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설명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논문을 읽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해한 대로 설명은 드렸는데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완벽하게 맞는 설명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텐션에 대해서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거나 좀 더 첨언할 내용이 있으시면 답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딥러닝 관련하여 논문을 좀 봐야지 하면서도 막상 어려워서 좀 피하게 됐었는데 이번에 저널 미팅을 준비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드린 내용에서도 채널 어텐션, 셀프 어텐션,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등의 이 다양한 어텐션이 나왔는데 각각에 대해서 수식적으로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오픈되어 있는 코드가 있다면 적용해서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후각 관련 연구에서 기존의 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을 사용해서는 분류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타났는데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 방식을 찾은 다음 여러 모델을 통해 고도화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